자율주행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말이 되게 많은데 자율주행에 있어서 회의론자들이 말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한준수입니다. 제가 어제 테슬라 생태계를 7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 운영체제, 2번 인공지능, 그리고 3번 클라우드 센터, 4번 스타링크, 5번은 전기차 하드웨어, 6번은 충전소와 그리고 에너지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7번은 차량보험이었어요. 오늘부터는 이 각각의 요소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다룰 내용은요. 운영체제, 그리고 인공지능, 클라우딩 센터, 그리고 스타링크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그럼 운영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메인 브레인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의 경우에는요. 테슬라 기술력의 정수를 담고 있어요. 우리 핸드폰 보면 운영체제 있잖아요. 아이폰은 iOS가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는 안드로이드가 있죠. 테슬라 차량에도 이 운영체제가 있어서 차량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메인 브레인,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CPU 역할을 하는 게 테슬라에서는 ECU가 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성능의 ECU 3개가 테슬라 차량을 중앙에서 통합 제어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내연기관 차량 타고 계신다면요. 차량에 보통 이렇게 모니터 같은 게 달려 있겠죠?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로 조금 허접하고 불편해요. 그 인포테인먼트 수준이 아직 PDA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테슬라 차량은 스마트폰 성능을 구현할 만한 운영체제랑 그리고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통합 컨트롤 플랫폼이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데요. 이거를 OTA라고 합니다. OTA는 On the Air라는 거의 약자예요. 가끔 핸드폰이 자동으로 이렇게 펌웨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것처럼 테슬라 차량도 이 소프트웨어도 소비자 사용의 최적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선으로 하는 건데요. 자율주행 서비스 패키지 같은 걸 구입을 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 OTA를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저도 테슬라 차량 유저가 아니어가지고 실감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되게 좀 차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무선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게끔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정보의 저장소인 클라우드랑 그리고 통신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겠죠. 인프라가 갖춰져야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테슬라는 강력한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테슬라 차량에 달려있는 그 8대의 카메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그 정보가 다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위해서 입수되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위한 머신러닝 작업을 수행을 할 거예요. 테슬라는 앞서 말씀드린 OTA, 그러니까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는 걸 위해서 원활한 통신이 필요로 한데요. 이런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스페이스X에서 열심히 인공위성을 띄우고 있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요, 한 1900개 정도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스타링크 서비스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요.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구 저 궤도에 그 소형 인공위성을 띄우고 있고요. 이 지구 전체를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연결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OTA를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이 차량 간 통신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그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입수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스타링크가 되게 톡톡히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링크는 테슬라 차량 목적뿐만 아니라요, 다른 여타의 통신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해요. 우리 지금 땅속에 파묻힌 이 랜선으로 인터넷 통신하잖아요. 근데 이 통신이 위성을 통한 걸로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스타링크 베타 서비스가 이미 몇몇 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까운 시일 내 이 사업도 이제 수익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뭐니 해도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파워를 보여주는 부분은요, 바로 인공지능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인공지능 기술에 되게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고요. 인공지능은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뭐 차량의 각종 IT 서비스 이런 것들에서 가장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AI는 인간의 영역을 대신하는데요. 그러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고요. 또 그러려면 막대한 양의 연산을 신속하게 해낼 수 있어야 돼요. 테슬라는 지금 도로 위에 굴러다니는 그런 차량들로부터 각종 주행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앞으로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를 하게 될 건데요. 그럼 더욱더 머신러닝의 수준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율주행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말이 되게 많은데 자율주행에 있어서 회의론자들이 말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자율주행이 결코 쉽게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니에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 책에서 보면요. 철로를 바꾸는 기관사에 대한 그 철학적 문제가 나오거든요. 나는 지금 기관사고요. 달리는 열차에 철로를 바꾸는 작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열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나는 기관사인데 이 열차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고요. 단지 철로를 바꾸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쪽 철로에는요. 5명의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1명의 남자가 서 있어요. 지금 이대로 그냥 직진을 한다면 5명의 사람을 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선로를 바꾼다면 1명의 남자를 치게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철로를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직진을 해야 될까요? 자율주행은 바로 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거죠.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고 그리고 두 갈래의 길에서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직진하면 어린아이를 쳐서 죽이게 되고 선로를 바꾸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내가 죽는다. 그럼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율주행에서. 저는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는 진짜 일말의 의심도 없어요. 테슬라든 구글이든 뭐 아니면 어떤 다른 회사든요. 자율주행 기술이야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빨리 기술력이 올라올 거라고 믿어요. 근데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닌 거죠.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잘 해결이 되어가지고 자율주행 세상에 온다 그러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자율주행 세상이 되면 내가 운전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다니는 거 이뿐만 아니라 로봇택시가 상용화가 되겠죠. 로봇택시라는 것이 상용화가 되면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내 차량이요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택시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돈까지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예요. 혹은 테슬라에서 이 로봇택시 사업을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자율주행 세상 속에서는 자가 차량이 완전히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갈 길은 멀겠죠. 근데 저는 이런 거 상상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긍정적으로 조금 멀리 보는 편입니다. 이런 서비스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선두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의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뉴럴링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테슬라 차량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로 가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뉴럴링크에 대해서 간단히만 그 컨셉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공지능이 머지않아서 인류를 초월할 정도로 똑똑해질 건데 거기서 인류가 인공지능과의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인류가 AI보다 더 똑똑해져야겠죠? 이 관점에서 출발한 게 바로 머스크의 뉴럴링크 사업이에요. 인간의 두뇌에 칩을 심어가지고 인공지능과 연결한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인데요. 실제로 원숭이 내에 이 칩을 심어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기이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스타링크 그리고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은요. 결국 테슬라를 그 하나의 생태계에서 유기적으로 굴러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미 테슬라는 AI도 수준급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발전은 지금 해온 것을 뛰어넘는 그런 속도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기술 발전이라는 게 좀 그렇죠. 기하급수 커브로 발전을 하니까요. 싱귤러리티, 그러니까 특이점이 도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저는 크게 한 획을 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년 전에는 이 AI 기술의 선도주자가 구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구글이 제가 예상한 만큼 이 분야를 그렇게 잘 해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자동차에 있어서는 좀 더 그랬어요. 구글은 웨이모라고 하는 걸로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했는데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테슬라에 비해서 효율적이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일주일이면 웨이모가 한 5년 정도의 모을 데이터를 한 번에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웨이모는 진짜 돈을 막대하게 들인 것 대비해서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해요. 반면에 테슬라는 정말 아주 비용 효율적으로 사업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죠. 테슬라는 가장 큰 벽이었던 게 뭐였냐? 양산 위기였어요. 근데 차량 대량 생산이 지금은 이제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실도로 주행 데이터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구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테슬라의 운영체제와 그리고 스타링크,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슬라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왜냐면 테슬라 차량 하드웨어랑 그리고 제조 공장에 대한 이야기가 또 더 남아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내일 또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